자, 2026년 피셋 언어 논리 2026년 대비 교재 자, 새롭게 나왔는데 먼저 요 교재의 시험 대비 대상은 5급, 7급 민경채, 그다음 신유형 9급까지 다 완벽하게 대비가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작년도 9월 달에 우리가 똑같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2025년 대비한 교재고, 그게, 내용 과정이 다 끝나고 문제풀이까지 다 끝났죠? 이번 2025년 시험에 7급부터, 그리고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지역인재 9급까지, 얼마나 많이 적중되었는가 다 확인되었을 거고요. 자, 이제 내년도 대비한 2026년도 교재는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 전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1부를 보면, 일명 논리, 논쟁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논리 퀴즈하고 그 명제, 논리 명제의 독해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제 우리가 1부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 지금 2026년 교재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자료 먼저 구성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 독해형 논리 실전 연습이라고 해서 내용 이해 부분, 그리고 내용 추론, 그리고 맥락 이해, 그죠? 그렇게 세 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3부가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부가 선지 유형별 실전 연습이라 해서, 여기 이제 7급 이상 되는 분들은 문항당 2분의 독해력을 키워야 되고요. 9급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항당 약 1분 30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바탕에서 이제 독해 원리를 오늘부터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게 특히 3부 구성은요, 출제위원들이 독해의 선지를 구성하는 방법이 전체 2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 20가지의 방법론에 의해서 독해 그 선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번에 2026년 대비해서 여러분들 교재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20가지 요 원리를 알게 되면 독해는 거의 만점이 나오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 2025 대비하고 교재가 달라진 거 먼저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수업 방식도 조금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내용 부분을 구석구석 기초 내용까지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런 완전히 기초적인 내용까지는 필요 없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2026 대비 이 언어 논리는요, 일단 문제 푸는 그 공식적인 부분은 아주 선생님이 엑기스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 원리 그 공식만 알면은 문제가 다 풀려질 수 있게끔 그 핵심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문제를 푸는 위주로 들어갈 것이고, 내용적인 그 뭐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문제 풀이할 때 불필요한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작년도 이 1회 독을 하신 분들에게서는 2026년 교재에 이 2회 독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언어 논리가 거의 100점이 갈 수 있는 실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듣는 분들은 내용을 너무 많은 방대한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이할 때 딱 필요한 것만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언어 논리가 좀 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구석구석 그런 내용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 압축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딱 필요한 공식만 설명하고 그걸 바탕으로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고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많이 키울 테니까 그러면 이 언어 논리가 더 고득점이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9급 준비하는 분들은요, 딱 유형이 돼 있잖아요. 문법의 독해,
뭐 문학의 독해, 공공언어, 그런 식의 어떤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작년도에 제가 한 2,000문제를 풀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각 문제집마다 이렇게 1권, 2권, 3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각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공언어는 공공언어끼리 다 모아서 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문법의 독해는 그 문제를 다 모아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일관성이 있게끔. 그렇게 되면은 각 유형별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취약한지가 발견이 될 겁니다. 선생님 저는 좀 문법의 독해가 좀 약합니다라고 하면은 한 그 유형에 따라서 몇백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중간중간에 선생님은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반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명히 선생님 이제 좀 보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커리보다는 이번에 커리가 선생님이 생각했었을 때는 조금 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유리한 커리가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그 출제 기조 1차, 2차 고국의 방향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 다른 외적인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불필요한 게 너무 많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연습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신다면은 언어 논리 이번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국어 영어에서 결국 합격이 결정났고 특히 국어에서는 논리 퀴즈하고 강화 약화에서 그게 변별력으로 좌우되었고 영어는 제가 월요일 날 설명했듯이 그 정해진 영역에서 그 부분을 잘 이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진도를 더하게 되고 자 오늘은 이제 수요일 날 처음부터 진도 더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됐고요.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수업 잘 따라갈 수 있겠는지 자 대표로 예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강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수업을 잘 들어야 되고 여기 들어온 분들은 좀 더 100% 지금 합격을 목표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적인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질적인 공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공식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문제 푸는 비법이 그 김태경 선생님만의 어떤 특허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잘 이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부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논리 논쟁이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 같으면 이거 순서대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네모칸은 이야기가 이거 우리 사례 연습하고 이거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자, 그런데 다 불필요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딱 엑기스만 제가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필기 준비하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오늘은 9월 3일이죠. 9월 3일 수요일이죠. 우리 국어라고 하지 않고 언어 논리를 하겠습니다. 언어 논리 제1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선생님이 딱 필요한 것만 하면 된다 했어요. 자, 모든 분들이 오늘 참여한다면 처음부터 배운다 생각하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세드 언어 논리에서 구급 시험이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내년 시험은 조금 더 응용돼서 조금 어렵게 더 출제될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수해야 되는 거는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볼까요? A, B. 그 다음에 A, 연원, B.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AND, 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연원의 진리값. 자, 따라해 주세요. 속으로. 시작. 댓글로 누가 한번 제대로 받아 적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연원의 진리값. 됐죠? 예.
A가 T고 B가 T예요. 그러면 A 연원 B는 진리값이 T가 돼야 돼요. 그런데 A가 T고 B가 F예요. T는 참이라는 이야기고 F는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T 하나가 F로 돼 있죠. 둘 중에 하나라도 F가 들어가면은 이 연원에서는 진리값이 F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FT가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F가 들어가면은 진리값은 F가 돼요. 그럼 둘 다 당연히 거짓이게 되면은 진리값은 F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시험에 딱 나올 내용만 외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2026년 대비해서 선생님 방향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교과서처럼 불필요한 거 너무 많은 지식 아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딱 시험에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2000문제를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원의 진리값은 요것밖에 없어요. 둘 다 t가 돼야 진리값은 t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했으면은 예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자, 예 아니오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질구질한 거 제가 안 묻겠습니다. 알겠죠? 네, 요거를 이제 공부하셨던 분은 일단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 있을 것이고, 처음 이걸 듣는 분들은 지금 조금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요거를 이해하셨고. 자, 두 번째는, 자, 색깔 좀 다르게 들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은 불필요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A, B, A, 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표시하는 거를 우리 영어에서 OR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독일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유리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또는 갈 때 OR이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선언이라 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선언에 진리값 들어가는 거예요. 예쁘게 적을게요. 자, 선언일 때는요. 자, 당연히 둘 다 t가 되면은 선언일 때는 진리값은 당연히 진리값은 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언일 때는요. 둘 중에 하나만 t가 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t가 되더라도 진리값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t가 되더라도 진리값은 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둘 다 f가 된다면은 t가 없잖아요. 그럼 진리값은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t가 들어가더라도 진리값은 참이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선언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t가 들어가더라도 참이 된다라는 거. 자, 이해했으면은 예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합격이 거의 100% 이제 예상되는 분들입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강한 의지를 갖고 오늘 또 날씨가 시원해지네요. 9월달부터 열심히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른 색깔 A, B, A, 이면 B. 우리 영어에서 if 아시죠? if, 뭐뭐 한다면 가는 거 있죠. 그걸 우리는 함축이라고 해요. 그럴 때 이거는 이제 A 함축 B라고 앞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위에 거는요, A 또는 B 하지 마시고요. A 선언 B라고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위에 거는 A 연언 B라고 이렇게 앞으로 통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요, A이면 B 하지 마시고요. A 함축 B라고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요, 바로 함축이죠, 함축. 여기 제가 이렇게 하살표 드는 걸 if 함축이라 했죠. 그래서 함축의 진리값을 이해하셔야 돼요. 함축의 진리값. 함축은요, TT면 진리값은 T가 돼요. 이건 잘 외우셔야 돼요. TF가 되면 진리값은 F가 돼요. 그 다음에 FT가 되면 이 진리값은 T가 돼요. 조심해야 돼요. FF가 되면은,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진리값은 T가 됩니다. 그래서 함축일 때는
이렇게 색칠해서 잘 이어주셔야 돼요. 함축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TF이면 요것만 F가 되고 나머지는 다 T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워줄 수 있으면은 예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했으면은 예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로 좋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거 진리값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하고 수업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변원의 진리값, 선원의 진리값, 그 다음에 함축의 진리값. 요거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A 함축 B 요거 하고요. 요 대우명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우명제. 용어를 아셔야 돼요. A 함축 B의 대우명제라는 거를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앞에 거를 정건이라고 자, 용어는 제가 딱 필요한 것만 외우라 하는 거는 외우세요. 뒤에 거를 이거를 함축해서 뒤에 거를 우리는 이거를 후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요거의 대우명제는요. 뒤에 후건을 부정시켜요. 그래서 앞에다 not 이렇게 물결표 표현을 요거 not이라고 합니다. not B이면 그 다음에 정권을 또 부정해야 돼요. not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앞에 있는 거를 원명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앞에 있는 원명제. 원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명제도 참이다 하는 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원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명제도 참이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죠? 이건 진리값으로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예 공식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첫 번째 별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별표는요. A 함축 B하고 이렇게 세 개 하는 걸 이거 동치랍니다. 동치. 그 진리값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똑같은 게 뭐냐면은 not A 선언 B하고 똑같다라는 거 요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딱 첫날은 딱 테마가 정해져 있어요. 자, 다시 합니다. 연원의 진리값 요거 이해하시고요. 선언의 진리값 요거 외워주시고요. 함축의 진리값 이거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A 함축 B 그 원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명제도 참이 된다라는 거 요거 외워주시고 대우명제 어떻게 만드는가에도 요거 잘 보시고 그리고 A 함축 B의 동치는 not A 선언 B가 된다라는 거 이것만 일단 오늘 강의 첫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말 이해했으면 예라고부터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불필요한 거 이제 머릿속에 넣으면 안 돼요. 이제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문제 풀이할 때 자꾸 엉뚱한 거를 자꾸 끄집어 오는 거라. 딱 필요한 거만 제가 이제 머릿속에 내년 시험 대비해서 넣어줄 테니까 딱 그것만 외워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가직 9급하고 지방직 9급은 선생님이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나중에 다시 또 풀어드리겠지만, 자, 오늘 이거 다 풀면 오늘 깔끔하게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국어가, 자, 우리는 이제 6월 지방직에서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80, 85점이, 합격 컷으로 봅니다. 지금은 이제 95, 100이 상위권 수준이지만
지방지역에서 문제 어렵게 나오면은 85, 80으로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난이도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15번 보십시다. 다음 대하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죠. 갑, 을, 병, 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논리 명제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우리 연습했던 대로 이 기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갑을 보면 설명회는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이나 그나 이나 하는 것은 선언이라고 배웠죠. 그죠?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 이제 간단하게 도식하겠습니다. 셋째 주. 그러면 3주 목요일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나 그나는 선언이죠. 선언. 그 다음에 넷째 주 목요일. 4주 목요일을 하겠습니다. 갑은 이렇게 기호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설명회를 뭐뭐뭐 합니다. 여기 이제 전제를 추가시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 다음 병은 설명회를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뭐뭐 하면 가는 것은 if, 함축이 되겠죠. 그죠? 이걸 표시하면은 3주 목요일에 개최를 하면 홍보 포스트 제작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홍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하자면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트 제작을 완료해야 하겠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색칠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난 35회분을 풀면서 자, 지금 본 해설은 제가 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의 그 해설 강의를 제가 다 지켜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오류 설명 다 시정해드리고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오늘 방향을 잘 잡아야지만 설명을 잘 듣고 남은 70 며칠 동안 지방직에서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득점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무슨 정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이? 시작. 학정 정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거 이해했으면은, 자, 댓글로, 예, 좋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댓글로 보면서 여러분 피드백을 좀 유도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이거 학정 정보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병에서 3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뒤 후건이 홍보 포스터 제작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후건이 여기 학정 정보 정해서 이렇게 T가 됐지 않습니까? 요까지 이해했으면은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댓글 잘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긴장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질문을 거의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까지 저까지는 피드백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용 개념을 묻기 때문에 제가 피드백 많이 했죠. 지금은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니까 댓글로 예, 아니요 이런 것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5번 부분에 있어서 출제 교수님이 명제 논리에서 묻고 있는 게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선언지 제거법을 묻고 있고, 두 번째 묻고 있는 거는 바로 정권 긍정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과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많은 선생님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서 답을 쫓아가는 답으로 해설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선언지 제거법.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적기 전에 미리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A 선언 B가 되면 요거의 동치 선언지 제거법이 뭐라 했겠어요? not A이면 B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이해했으면 이해라고부터 합니다. 자, 제가 댓글 보면서 개념 지금 잡혀 있는가? 지방직이 합격 100%될 수 있는가? 자, 우리 지금 커몽에서 선생님 100% 합격률을 지금 노린다 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공정법이라는 것은
정권이 긍정이면 t가 되면은, 정권이 t가 되면은 뒤에 후권도 t가 되는 겁니다. 요거도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A이면 B에서 정권이 t가 되면 후권도 t가 되는 거. 요걸 정권 긍정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까지 이해했습니까? 예. 피셋 전문가 김태경 선생님이 이번 국가직 국어 완벽한 정확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해설을. 저거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 을에서는 선언지 제거법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주 목요일을 여기다가 낮 사주 목요일이 되면은 그러면 요거 두 개 날아가고 남는 거는 3주 목요일이 남는 것. 요거 선언지 제거법이라는 거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누가 댓글 잘 다나 보자.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안 돼. 댓글 다는 거.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전부 다 잘 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3주 목요일이 남으니까 여기서 병으로 갔었을 때 이게 바로 T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이 T가 되니까 홍보, 포스트 제작을 완료해야 되는 것도 T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정권 긍정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위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해했다면은 을에 있어서는 여기서 선언지 제거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주 목요일이 T로 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언지 제거법을 이해하려면은 을 쪽에서는 낮 4주 목요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게 정답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해설이라고 이해하신다면 이해라고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했잖아요. 첫 문제를 풀면 뭐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해설과 잘못된 공부를 양치기 하면 뭐합니까? 정확한 해설과 정확한 개념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 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복습을 하시면서, 지금 선생님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선언지 제거법이라는 거, 이거 앞에 우리, 때까지 문제 풀었던 부분에서 내용 정리했는 거 찾아보시고,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왜 선언지 제거법을 이용했는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는 정권 긍정법이 뭔지, 그걸 이제 내용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김태동 언어 논리에 아까 분배 법칙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번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제 이거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는 이야기죠. 우리 감으로 이제 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브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은 이거 선생님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가볼게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이는지 가봅시다, 여러분. 가다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건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호 이제 만들어 주세요, 이제.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가 부분 만들어 보세요. 시작. 빨리. 인공 일반 지능, 그렇지. 인공 일반 지능이 만들어지거나 산, 선언이죠. 네, 그다음 뒤에는 뭐예요? 시작. 인공지능 산업 어, 세태. 인공지능 산업 세태. 너무 잘했어요. 에? 자, 이제 나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자,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자, 시작. 인공 일반 인공 지능이면, 일반 지능 면이잖아. 옳죠. 함축이죠, 그지?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거나 자, 편리를 요거만 글자 딸게요. 동시에 되죠. 아까 고, 가, 동시는 전부 다 선언이에요, 연언이에요. 시작. 전원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해요. 연언이잖아. 많은 사람이 직장 잃는다, 직장 잃는다. 그럼 여기 해보세요. 시작. 음, 편리. 그 다음에 연언. 연원, 그 다음에 직장 직장, 화살표 할게요. 잃는다 했으니까. 알았죠?
직장에서 떨어진다는 게 직장 잃는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를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시작. 인공지능 산업 쇠퇴 함축. 그렇지. 인공지능 산업 쇠퇴 감축. 그 다음 시작.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 동시에, 직장, 동시에 이렇게 연원이죠. 직장 잃는다. 그 다음에 연원. 연원, 그 다음에 경제 경제 침체. 침체. 그렇죠. 경제 침체니까 이것도 하살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딜레마 양도론법 몇 번째 유형이 보여야 된다. 시작. 딜레마 양도론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 유형. 자, 이거 복습 다시 해봅시다. 시작. A 빨리빨리. A 빨리. 선언 B. 그렇지. A이면 C. B이면 D. 자, 결론이 뭐라 했지? 시작. C 선언 D. 자, 이거 이해했으면 얘라고 못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지. 잘한다. 이제 막 자신감이 막 붙네, 이제. 자, 그럼 여기 글자가 기니까 기호랑 표시해 볼게요. 인공 일반지능을 요거 A라고 할게. 인공지능 산업 세태를 B라고 할게요. 그대로 똑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인공 일반지능이 A이면 요 부분을 잘 보세요. 편리, 연원, 직장 잃는다를 전체를 일단은 C라고 잡을게요. 요번 밑에 인공지능 산업 세태를 B죠. 그 다음에 직장 잃고 동시에 경제 세태한다. 이게 전체를 D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딜레마 양도 논법에 의해서 CD를 선언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말 그대로 다 적을게요. 그대로 다 적을게요. 자, 왼쪽에 적을게요. 자, 시작. 빨리 좀 도와줘. 편리, 빨리. 연원, 직장 잃는다. 그 다음에 여기 선언이 돼야 되잖아요. 선언. 그 다음에 요거. 직장 잃는다. 연원, 경제 침체된다. 여러분, 아까 전에 분배 법칙 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선생님 좀 도와줘, 제발. 배웠죠? 예, 자,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 한번 봅시다. 분배 법칙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유형하고 비슷한지 한번 봅시다. A, 연원, B, 선언, C. 이거와 동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 A, 연원, B. 빨리빨리 집중하고, 달로. 그 다음에 선언. A, 연원, C. 요거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질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했습니까? 예. 하나 더, 분배 법칙 하나 더 갑니다. A, 선언, B, 연원, C. 자, 이거의 동치 개념이 뭐예요?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시작. A, 선언, B. 그 다음에 연원, A, 선언, C.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자, 요 눈살미. 자, 우리 여기 수강생들 지금 뭐 대부분 거의 이제 실력 많이 올라왔잖아요. 요 두 개 중에서 밑에 거는 위에 거에 해당되는 분배 법칙입니까? 밑에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그렇지. 댓글 달아주세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지금. 이 분배 법칙이 지금 보여야 된단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요게 지금 위에 거에 해당되는 거, 요거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죠. 제 말 이해했으면 얘라고부터 합니다.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 순서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순서. 자, 순서 바꿔볼까요? 자, 이거 순서 바꿔봅니다. 직장 잃는다, 연원, 편리.
갈로. 그 다음에 선언. 직장 잃는다, 연언, 경제 침체. 자, 그러면 이거의 동치 개념 왼쪽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왼쪽으로 만들어 주세요. 공통되는 걸 빼내야 되지. 이번에는 거꾸로 하는 거잖아. 공통되는 게 뭐야? 직장 잃는다. 이거 공통되는 거 맞으니까 이걸 빼내는 거 맞습니까? 선생님 좀 도와줘, 제발. 직장 잃는다 맞나? 자, 뒤에 거 갈로. 요거 연언해주고 뒤에 거 시작. 뒤에 거 그대로 해봐. 빨리. 편리. 그다음 선언. 그다음 뭐 경제 침체. 자, 좋습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했을 때 또 위에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됐습니까? 자, 이제 보이는 거 보세요. 연원이 되었을 때는, 자, 진리값은 연원이 되었을 때는 두 개 다, 왼쪽과 오른쪽 두 개 다 뭐가 돼야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두 개 다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두 개 다 T가 돼야 되죠. 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왼쪽이 직장 잃는다. 이거는 무조건 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은 선언이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했겠어요? 참이 되려면 둘 다 T가 되든지, 아니면 TF가 되든지, 아니면 FT가 되든지, 이런 세 가지 상황이 벌어들죠. 둘 다 FF는 되면 안 되죠. 요것도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그러면 요 기호를 지금 표시한 것 중에 무조건 참인 거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장 잃는다. 직장 잃는다. 몇 번이 있습니까? 빨리. 많은 사람이 직장 잃는다.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뜨거운 박수부터 드립니다. 자, 이러한 해설. 대한민국 언어논리 강사 김태형 쌤이 이제 드디어 이 16번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통쾌하고 시원한지 이제 이해됐으면 한 번 더 이해라고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거의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변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가볼게요.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면 해볼게요. 갑이 제주도 출장은 다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갑 넣으면 되겠어요. 함축. 을은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not 을이 되죠. 자, 두 번째.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으면 그러면 not 을이죠. 병원 휴가를 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not 병 휴가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항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었어요, 네, 여러분. 계량이요. 그렇죠. 매개항이니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갑이면 낫병 휴가가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함축에서는 뭐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했어요, 여러분? 무슨 명제? 배우명제요. 배우명제. 이거는 어느 상위권 학생이든 어느 학원이나 교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17번은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고 이게 지금 16번이나 15번 정도의 뭐 선언지 제거법이나 특히 딜레마 양도론법은 많은 공무원 구급 선생님들이 설마 이게 7급이나 5급에 나오는 양도론법 이게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리명제라 해서 9급은 완전 기초적인 수준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요거 대우명제 만들어 보세요. 시작. 휴가면 음. 병, 낮갑 출장. 그렇지. 휴가이면 낮, 갑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네, 예, 그럼 보세요. 병이 휴가를 낸다. 이걸 무슨 정보라고 배웠어요? 학점 확정본. 정보. 그렇죠. 이게 T죠. 그러면 병이 휴가 이거 T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항상 무슨 긍정법이라 했나요? 전권긍정. 그렇지. 정권 긍정법이잖아요. 그러면 낮값 이것도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찾으셔야 돼요. 갑이 제주도 출장 가지 않는다. 정답 몇 번? 1번이요. 1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잖아요. 뭐 유튜브에 뭐 아무리 뭐 해설 강의 많이 여러 선생님 올려놓다 하더라도 제가 했잖아요. 정확하게 출제 교수님이 그 피셋의
논리 명제를 어떤 이론을 끄집어내었고 그거를 선생님이 또 유튜브 올려놓겠지만 다른 선생님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구급 지방지역에서 대비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형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2025년 지방직 구급 영어, 국어 지난 국가직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국어에서는 이 명제 세 문제, 논리 명제 2개하고 그 명제의 어떤 독해, 이해, 요 세 문제가 이번 국어에서는 변별력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명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풀었는지 요거부터 한번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호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영의가 지금 영의가 다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호에서 제껴도 되겠네요. 친구 혹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혹은 하면 이게 선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친구, 선언, 그 다음에 선생님. 그래 뭐뭐면 하면 이걸 함축이 되겠죠. 함축. 그 다음에 영희는 커피를 마셨다. 커피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영희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다. 그러면 친구, 선언, 선배를 만났다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는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그러면 not 커피. 여기 이제 확정 정보가 됐다는 이야기죠.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확정 정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선생님이 항상 함축이 나왔을 때는 대우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대우명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not 커피 함축. 그러면 드모로간 법칙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not 친구. 그 다음에 선언은 연언이 되겠죠. 연언 not 선생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not 커피가 확정 정보로서 t가 되니까 이 부분이 t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권 긍정법에 의해서 뒤에 후권도 다 t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연언일 때는 둘 다 참이 되어야 t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것도 t가 돼야 되고 요것도 t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not 친구가 이게 t면은 자, 두 번째로 가서 친구를 만났는 거는 이건 f가 되는 거죠. 근데 선언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참이 돼야 전체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친구를 만났다는 게 이게 F가 되었다면은 선배를 만났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T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영희는 선배를 만났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두 번째 논리 명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 첫 번째 기호 표시. 자, 모두가 들어가면은 함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라톤 함축. 그리고 뭐뭐거나 하면은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식단, 그 다음에 선언,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근력이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그러면 근력, 그 다음에 모두 함축이죠. 함축, 그 다음에 건강. 여기서 전제를 추가시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전제를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나왔는 게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자, 모두니까 함축이겠죠. 마라톤, 그 다음에 함축, 그 다음에 건강이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연습 많이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함축이 되었을 때 결론은 이제 함축이 되고, 자, 또 하나는 제일 위에 함축으로 무조건 돌리고, 그 다음 그 밑에는 특징 연언으로 나오고, 그 특징 연언은 이거는 바깥치기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함축의 정권을 향해서 매개항을 지우고 나머지 대각선 방향으로 바로 이 특징 연언으로 결론이 나오는 이 두 가지 연습을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약간 응용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분을 잘 보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근력하고 근력 여기 지금 매개항이 되죠. 그래 됐을 때 이제 대각선 방향 마라톤, 이명, 금강 여기 하나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후권 부분에서 식단, 선언, 근력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매개항이 두 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이제 매개항을 또 지우도록 해봅시다. 이번에 이제 식단이 지어질 수 있는 방향이죠. 결론이 지금 마라톤하고 금강이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니까 뭔가 매개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식단, 그 다음에 함축, 금강 이렇게 하면은 역시 식단하고 이렇게 매개항이 지어지죠. 그럼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마라톤, 금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 약간 응용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마라톤, 함축, 식단, 선언, 근력. 자, 두 번째는 근력이면 금강. 그러면 이제 전제 추가를 하라는 이야기고 결론은 마라톤, 이면 금강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지금 후권 부분에서 첫 번째에서 후권 부분에서 이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개항을 두 번을 지금 이제 만들어라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매개항은 근력 이렇게 지어지고 그럼 대각선 방향 마라톤이면 금강. 그럼 두 번째도 만들어 보면 되죠. 식단이 있으니까 식단, 함축, 금강. 그럼 식단 매개항 지어지고 대각선 방향 마라톤이면 금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다. 정답은 2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명제의 독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음 대하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여기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론 아시죠? A이면 B 이게 지금 원명제가 이게 지금 참일 때 우리가 대우명제만 지금 참이 된다 했겠죠. 그 대우명제는 이렇게 되죠. not B이면 not A. 요게 이제 참이 되는 거고. 근데 A면 B의 원명제가 참일 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했겠죠. 이렇게 B이면 A. 이런 식으로 역은 성립한다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했겠고. 그리고 E도 성립하지 않는다 했겠죠. 그러면 not A이면 not B 이렇게 되죠. 여기서 E도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에 대한 지금 논리 명제를 이렇게 대화로서 독해로서 이해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의 주장을 선생님이 지금 핵심 부분을 밑줄 꺼놨죠. 여기 보십시다. 모든 공무원은 공인이니까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그런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지 있죠. 요 부분을 갑의 주장을 요걸 한번 기호 표시를 해볼게요. 자, 모든 공무원, 공인이죠. 공인이면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어. 핵심어 사명감 이렇게 합시다. 근데 두 번째,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럼 앞에 정권에 not이 붙는 거죠. 그러면 not 모든 공무원, 공인 이래 되죠. 이면 그게 누구든 그런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지. 그러면 not 사명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지금 여기서 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 주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not을 붙였지 않습니까? 정권에도 not을 붙었고 후권에도 not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갑은 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원명제가 참일 때 이는 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는 성립한다고 했고 이제 을이 이제 반박을 하는 건데 자, 어떻게 반박하느냐?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들이 모든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기호 표시를 해보면 자, 모든 사람이면 죽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죽는 것들이 모든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 했죠. 그러면 죽는다고 바로 모든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 했잖아요. 요게 이거잖아요. A이면 B다 했을 때 여기 바로 B이면 A. 근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그 역 죽는다고 모든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죠. 제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을은 바로 이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거고, 갑은 지금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다. 그럼 이 주장을 타당하게 이제 하려면, 논리적 타당성을 주장하려면은 역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이를 주장해서 안 되고 반드시 대우를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우 명제를. 그래서 요 지금 주어진 것의 대우 명제는 바로 이거죠. 뒤에 후권을 부정한 거 먼저 찾아야 되겠죠.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다. 이게 후권인데, 그러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먼저 나와야 되겠죠. 공인으로서 사명을 가질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후권을 부정했고, 먼저 정권도 부정해야 되겠죠.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 그러면 모두 공무원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을은 바로 이 원명제가 참일 때 대우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그걸 합리적 주장을, 논리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갑은 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타당성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을은 제대로 주장하죠. 바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우만이 성립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국가직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문제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조금 이 명제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응용 문제를 풀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좀 당황했지 않았나라 생각되고, 요 세 문제가 이번 지방직 국어에서 90, 95점, 100점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인재 국어 문제가 아직까지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친 선생님, 수강생 두 분 다 아직 합격이 예상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부분의 시험지를 가지고 방금 배웠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제1강에서 배운 내용하고 여기서 이 두 문제가 풀려줄 수 있는지 요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이해했으면 얘랑부터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는 없지만요. 화면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글자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됐죠? 조금 더 크게 보이죠? 예, 좋습니다. 집중하세요. 뭐 첫 수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첫 수업의 마음가짐이 내 시험까지 잘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국어가 요 명제 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지방직도 두 문제고 국가직도 두 문제고 7급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시험 7급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두 문제 논리 퀴즈가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봐서는 한 개씩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리 퀴즈가 이제 세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논리 명제의 독해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건 100% 내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전체 논리와 관련된 문제는 네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문제. 그래서 그 네 문제면 여러분들 네 문제면은 20%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네 문제가 결국 합격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그거 다 틀리면은 80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0% 맞춰야 된다. 자, 가볼게요.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우리 아직 안 배웠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글을 표시해 있는 걸 갖다가 명제의 기호화라고 합니다. 그건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건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명제의 기호화를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다음 시간에 다 배우고 나면은 어떤 문장이든 명제 기호화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철수가 불국사도 방문하지 않고 천마총도 방문하지 않는다면 되죠. 제가 이제 색칠해 볼게요. 여기 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명제의 기호화를 다음 시간에 다 배우게 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 한번 해볼게요. not 불국사. 그리고 고 돼 있죠. 고. 이게 연언이에요. 연언. 그러면 연언은 이렇게 표시 안 됐겠잖아요. 그 다음에 천마총도 방문하지 않는다면 not
천마총 이래 되죠. 그리고 면 하면은 이게 if의 개념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함축이라 했잖아요. 함축 이렇게 되죠. 석굴암을 방문한다 이 말이죠. 석굴암. 이 문제는 지금 전제를 추가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철수는 석굴암을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천마총을 방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이하는 이거는 지금 결론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전제를 하나 더 추가시키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해내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에 대우명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후권을 부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not 석굴암이 되죠. 함축이고 여기다 not을 다 붙여야 돼요. 앞에 정권에다가. 그러면 not 불국사는 불국사가 되고 연어는 선언이 되는 거고 not 천마총은 천마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까지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요까지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다 됐습니까? 예, 선생님이 여러분 지금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면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제가 여러분들이 뭐, 댓글 남겨도라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예, 아니면 뭐, 이 점은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끌고 가야 되는 게, 자,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대우 만들 때 제일 위에 있는 거 요거를 갖다가 용어 정리. 자, 방금 했는 내용 잘 보세요. 요거를 제가 무슨 병자라고 했어요? 방금 수업 들었는 내용도 이해 안 되면 1년 후에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원자로 시작한다. 무슨 명제? 어허. 누가 댓글 하나 보자. 아까 필기한 거 잘 보고. 요 위에 있는 걸 무슨 명제라고 했어요? 그렇지. 서혜인 양 잘했어요. 그 배운 대로 하란 말이에요. 원명제라 했죠. 그러면 원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명제도 뭐가 된다 했나요?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예, 원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명제도 참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철수는 석굴암을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not 석굴암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진리값이 뭐가 돼요? 석굴암을 방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요거 t가 되는 거 맞죠? 요거 이해했으면 여러분부터 합니다. 됐어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보세요. 철수는 천마총을 방문한다 했죠. 그러면 천마총을 이거 진리값이 뭐가 되겠어요? 방문한다라고 결론이 났으니까 이거 진리값이 뭐가 되겠어요? 시작. 요거 t가 되는 거죠. 요것도 이해했으면 얘라고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맞죠?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자,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대우명제 상황에서 전제를 하나 더 추가시켜야 돼요. 그 전제가 어떤 전제가 들어갔을 때 천마총을 최종 방문한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그렇게 응용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연습이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실제 시험에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별표를 할게요. 이게 논리 문제예요, 논리. 자, 불국사 천마총 속구람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운명제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경주에 있는 거 맞죠? 네, 좀 도와도 제발. 맞죠? 그 경주에 가서, 여기 보세요. 불국사를 방문하지 않고, 불국사 방문하지 않고, 그리고 천마총도 방문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시작. 여기 있네. 어디예요? 석굴암은 방문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 원명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경주에 가서 불국사 방문하지 않고 천마총도 방문하지 않으면 무조건 석굴암은 간다는 이야기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그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라고 했는데 대우명제는 여기 지금 표시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석굴암은 방문하지 않는다는 T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대우명제로 들어갑니다. 자 대우명제 들어갑니다. 대우명제.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 참이라 했어요.
어? 석굴암. 경주에 가서 석굴암 방문하지 않아요? 그 참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후권 보세요. 어디는 방문한다 했나요? 천마총은 방문한다 했죠. 그래서 앞에서 정권에서 보면, 앞에 원명제에서 보면은 경주에 가서 두 군데를 방문하지 않으면 마지막 한 군데를 무조건 방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우명제도 마찬가지죠. 천마총은 무조건 방문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에 두 군데 유적지는 무조건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국사는 다 같이 방문한다, 방문하지 않는다, 시작!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불국사는 방문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군데를 방문하지 않아야 천마총은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국사는 방문한다 해야 돼요, 방문하지 않는다 해야 돼요. 시작! 방문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바로 철수는 불국사를 방문하지 않는다.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 말 이해했으면은 예라고 부탁합니다. 자, 빨리 이해했습니까? 자, 밑에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자, 다시 합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원명제를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명제를 풀이하면 경주에 가서 이걸 지금 풀이했잖아요. 불국사도 방문하지 않고 천마총도 방문하지 않으면 석굴암은 방문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에요, 지금. 불국사도 방문하지 않고 천마총도 방문하지 않으면 석굴암은 방문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풀이하면. 이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라고 했는데 대우명제는 어려놨죠. 석굴암을 방문하지 않으면 불국사하고 천마총 어떻게 되느냐. 근데 천마총은 방문한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럼 앞에 두 군데는 무조건 방문하지 말아야 돼요. 두 군데는 방문하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한 군데는 방문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불국사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전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군데는 방문하지 않아야 앞에 원명제처럼 두 군데는 방문하지 않아야 한 군데는 방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명제도 마찬가지죠. 불국사는 방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해했습니까? 됐습니까? 자, 다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첫 수업이잖아요. 이게 제가 첫날 뭐라고 했나요? 양적인 수업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수강생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지금 방금 처음 딱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혜윤 양부터 한번 질문 한번 봅시다. 원명제 X가 두 개 나왔기에 대우명제도 그렇죠.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명제에 두 군데는 방문하지 않아야 나머지 한 군데는 방문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대우명제도 마찬가지죠. 두 군데는 방문하지 않아야 한 군데 방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응용해서 다양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참여하신 분 중에 이해했는 사람은 이해라고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빨리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예, 아직 지금 우리가 실전 단계 연습하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대우명제를 보면요. 대우명제를 보면 밑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석굴하면 방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게 T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권을 보면 결론이 천마총은 방문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제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국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정권에서, 아니, 원명제에서는 두 군데를 방문하지 않아야 나머지 한 군데를 무조건 방문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우도 마찬가지죠. 두 군데는 무조건 방문하지 않아야 나머지 한 군데는 무조건 방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천마총은 무조건 방문한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두 군데는 무조건 방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국사는 진리값으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예요? F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 불국사는 방문한다 했으니까 이건 진리값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F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했나요? 그 다음 또 한번 물어볼까요? 아까 전에 선언일 때 F 선언 T가 되면 이거 진리값이 뭐가 되죠? F 선언 T가 되면 진리값이 뭐가 되죠? 선언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T가 되더라도 T가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함축으로 가볼까요? T 함축 T는 진리값이 뭐가 되죠?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게 여기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예. 이거를 1분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요 논리가 시험장에서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5번하고 17번이 이번 지역인재에서 우수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9급도 그렇고 지방직 9급도 그렇고 논리 명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좌우하는 부분이 국어에서는 이 두 문제에 있었습니다. 명제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자, 요거 ESM 한 번 더 이해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첫날부터 미루면 안 되고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지금 정리한 거 자꾸 고민해 보시고 생각을 자꾸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시겠어요? 두 번째는 가다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이번에는 이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호 표시해 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지만 그러면 눈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거든요. but 개념이죠. 뭐뭐만 했지만 나중에 배웁니다. and하고 but 개념은 전부 다 어떤 기호로 표시한다 했겠어요? 연언어로 표시합니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렸지만 but 개념이지만 이게 연언의 표시라 했어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not 제설 면이죠. 감축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차량 운행 어려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열하고 부탁합니다. 기억 표시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다 할 겁니다. 이해했죠? 네, 그 다음 이제 나 한번 더 가볼게요. 원래 오늘 실전 문제 푸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직, 지방직, 지역인직, 구국까지 이 정도 난이도라 하는 거 알아야 내년에 또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내용도 갔을 때.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면이니까 함축이죠. 그러면 차량 운행 어려움 함축 대중교통 이용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 대중교통 이용자 늘어난다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음 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대중교통 이용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했어요. 자, 가볼게요.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내라는 이야기인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둘 다 지금 함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무슨 항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몇 자로 시작하는 거 배웠잖아요. 자, 기존에 매개. 그렇죠. 매개항이죠. 그죠?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울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어줄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럼 대각선 방향 이어보겠습니다. 가나를 매개항을 지우고 대각선으로 이어야 되겠죠? 가봅니다. 눈, 연언, 낫, 제설. 함축 대각선 이어주세요. 대중교통
이용자 늘어났다 했어요. 자, 그런데 다에서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확정 정보가 나죠. 이런 걸 우리는 다 배우지만 확정 정보로 나타냈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함축에서 뒤에 걸 후권이라 했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T예요, F예요?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았다 했죠. 근데 이거 밑에 건 늘어났다 했으니까, 그렇지, F가 되죠. 아, 잘했어요. 자, 이제 갑니다. 이제 결론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결론을 찾으라는 이야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함축일 때 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냈어야 돼요. 함축일 때 진리값을 아까 필기한 거 빨리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게 t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t 함축 f가 되면 f가 되잖아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어허, 함축일 때 t 함축 f가 되면 진리값은 f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t가 되면 안 되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시작. f가 돼야 되죠. f이면 f가 돼야 진리값이 뭐가 돼요? 어?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게 이게 t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했습니까? 요 부분이 t가 되면 안 되잖아. t 함축 f가 되면 진리값은 f가 되잖아요. 그래서 f 함축 f가 돼야 t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게 요거가 지금 f가 되는 그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요거를 f로 되어 있는 거 표시해 보세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거나 지금 이거를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 낫을 붙여주면 되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거나 근학하는 거는 선언이죠. 연언에서 이게 부정이 됐으니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 낫 제설을 앞에 낫이 붙여버렸으니까 제설이 이루어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했으면 열어부터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4개의 항을 지우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어주고 그리고 다의 확정 정보 뒤에 후권은 F가 되고 그럼 당연히 결론은 정권이 T이면 F는 F가 되기 때문에 앞에 게 F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진리값 전체가 T가 돼야 되니까. 그럼 요게 앞에 있는 내용을 F가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요 앞에 거를 눈, 연은, 낫, 제서를 앞에다가 낫을 붙이고 부정을 시켜버리면 F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거나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요. 그 답은 3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이해했으면 얘라고부터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아직까지 그 실전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첫날 조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풀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일단 천천히 합시다. 자, 일단 오늘 첫날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외워줘야 되는 게 뭐예요? 연원의 진리값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선언의 진리값 그 다음에 함축의 진리값 그리고 A 함축 B 이 앞에 거를 정권이라고 뒤에 거 후권이라는데 이것의 대우명제는 not B 함축 not A 원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명제도 참이다라는 거 이 기본기 그리고 A 함축 B의 동치 똑같은 거는 not A 선언 B가 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일단 첫날 명제의 맛보기로 좀 외워놓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대답이 없노. 됐어요?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겁먹지 말고 일단은 겁먹지 말고 처음부터 진도가 다 나가는데 일단 지역인재까지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가 이제 전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향으로
작년처럼 막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딱 필요한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였어. 오늘 이제 1강에 필요한 것만 일단 그것만 잘 정리해 놓고 수업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독해 원리가 이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독해부터 요거 새로 추가된 요 3단은 요거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요 페이지를 펴주세요. 요 페이지 124쪽 폈죠? 요거 먼저 항상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논리 명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엑기스를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늦가을 쯤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형별로 문법의 독해, 문학의 독해,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공공언어 뭐 등등 그런 각 유형별로 쫙쫙 풀어나갈 겁니다. 이 교재가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아시고요. 자, 전체 20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하는 게 요거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기 있죠? 요 내용부터 요거